자, 최근 보면은 2009년 하락 시작의 데자뷰 느낌이 나는데, 하반기 부동산 전망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 느낌적인 느낌이 맞는 건지, 사람들은 지금 빚을 더 내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역대 최대 또 경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9년 하락 시작의 데자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하락 시작은 2008년에 하락 시작했다가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고, 2009년은 그래서 오히려 1년 동안 상승했어요. 2010년에 재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요 재하락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지 2009년을 집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 하면은, 재하락이요. 요것만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지금 거래량 얼마? 3천, 4천. 4천도 안 나오고 있죠. 7월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4천도 안 나오고 있는데, 2010년 재하락 시기를 가봅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떨어질 때도 뭐 4천건, 6천건, 이때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6천건, 7천건 이렇게 나왔어요. 2011년. 그러니까 거래량 살아났다고 해서 집값 살아난다는 게 개소리인 게, 계속 이렇게 7천건, 6천건, 5천건 이렇게 나와줘요.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더 침체되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데드캣 바운스냐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락장의 거래량과 매우 흡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계부채 부담이,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25%면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DSR 25% 낸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일어났는데 지금 60%입니다. 금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5%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왜? 2020년 1분기가 가장 낮았는데, 2020년 1분기가 가장 낮았고 2분기나 뭐 해가지고 이때 한 55% 정도 했었는데 1, 2분기 때. 근데 그때 기준금리가 0.5%였어요 0.75, 0.5 이런 수준이었는데, 아무리 금리 낮춰도 그렇게까지 낮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5% 수준은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 세 번째, 집값 부담 자체가, 이것도 PIR로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요 10에서 한 12, 한 8에서 10 정도에서 12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한 10에서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7, 8 여기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부담도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금 왜 사람들은 지금 빚을 더 내는 거고 가계대출이 또 역대 최대 경신을 하느냐, 우리나라 지금 30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만 보더라도요 지금보다 양극화가 덜했다. 물론 더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정주영 회장 막 대통령이 막 밀어줘가지고 쭉쭉 크는데, 나는 비슷한 나이고 저기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쌀집 알바나 하던 놈인데, 쟤는 저렇게 커가는데 나는 못 크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이 90은 받았습니다. 90년대로 가보면요, 이게 80년대고 90년대로 가보면요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은 중소기업에서 그래도 80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한 2020년대까지 와봤을 때 어때요? 대기업에서 100 받으면 중소기업에서 한 40 받죠. 그러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근로소득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죠. 근데 불로소득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저희 뭐 아버지가 IMF 이전에 중소기업 다니셨었는데 그 당시에 월급이 한 7, 80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 버신 거죠.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해봤자 2, 300 정도죠. 평균 소득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한 평범한 사람들, 한 중위소득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2, 300 정도인데 7, 80 정도인데 이 당시에 라면값이 120원이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해요? 한 1,000원은 하죠. 근데 소득은 한 2, 3배 뛰었는데 물가는 거의 한 8, 9배 뛰었죠. 그럼 모으긴 더 힘들고, 여기다 플러스로 그때는 IMF 이전엔 금리가 어땠어요? 높았다. 그래서요 금리가 높아도 사람들이 집을 산 이유는요 저축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축하면은 마이너스 금리죠. 뭘 마이너스 금리라고 불러요? 물가가 3% 올라가는데 금리가 2%면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니까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금하면요 금리를 막 10% 20%씩 때려주니까 차근차근 저축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 사면 돼요. 그런데 요즘엔 저축하면은 계속 손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도박 무조건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돈만 많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판에 100만 원을 걸어요. 이르면 두 번째 판에 200만 원을 걸어요. 이르면 세 번째 판에 400만 원을 걸어요. 이르면 네 번째 판에 800만 원을 겁니다. 다섯 번째 1600만 원. 딸 때까지 계속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이기면 손실 싹 돌아오잖아요. 두 번 이기면 이득인 거고. 계속 따따블로 가면 100번 갔어. 이에 100승 곱하기 100만 원. 걸어서 이기면 돼요. 그럼 손실 다 복구돼.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나 뭐 코인시장이나 도박 같다고 그랬었죠. 물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타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도박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한 세 번째 판에 끝나. 돈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10번째 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판에 끝나는 사람은 8분의 1의 확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1024분의 1이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도박이 확률이 어느 정도 조작이 됐다. 타자들이 더 먹기 좋은 판이다 라고 하면 8분의 1 확률이라도 먹기 힘들죠. 근데 1024분의 1의 확률을 먹을 수도 있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거다. 초전도체다.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이걸 산다고 하더라도 얘가 뜨진 않아요. 시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을 넣어요. 주가 폭등하죠. 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미들이 막 올려와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100명이 모여. 그럼 1억이죠. 10,000명이 모여요. 10,000명. 그래서 100억이 들어왔어. 두 배로 뛰었어. 난 100억 두 배로 팔고 빠져서 200억 만들고 빠지면 돼요. 그럼 이 개미들은 망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포모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 증후군이 지금 2030에 만연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2030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4050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다 망하면 괜찮아요. 다 망하면은 아 진짜 다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주식이 막 지금 3전 12층 찍는다더니 막 7층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시기가 안 좋아서 3전이 떨어진 거죠. 지금 반도체도 상황 보면 어때요? 반도체 지금 해서 얻는 수익 한 90% 정도 감소됐다고 하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 가치성을 보고 지금부터 싸게 뭐 가치 투자를 하자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미래 가치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개발하는데 삼성이 계속 그 시장을 잡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이렇게 다를 건데 2차 전지가 뜨고 초전도체가 떠요. 그럼 사람들 느낌이 어때요? 아, 내가 잘못 본 거지 돈 되는 시장은 분명히 있구나. 내가 잘못 본 거일 뿐이야. 뭐라도 계속 해야 돼. 돈 벌어서 부자 되려면.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코인 어땠어요? 닷컴 뽑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어땠어요? 튤립 뽑을 때 튤립 가격 어땠어요? 그 튤립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튀었다는데, 그때 그 세계의 실수가 나왔죠. 튤립 가격 역대급으로 폭등했는데 양파인 줄 알고 그거를 요리에 넣고 볶아버린 사람이 있어. 튤립금 가격이 얼만데. 연어 알인 줄 알고 캐비어 한 숟갈 넣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지. 뜨지도 않게 뜬 거예요.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어디선가는 계속 그 장이 펼쳐지니까 자꾸 내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잘못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쫙 이야기하죠.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망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했었어. 어머나,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 말대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망하죠. 증권사 금리 예측할 때 다 틀렸잖아요. 작년에. 다 쓴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탕주의에 빠져있어요. 왜? 내가 돈을 모아요.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월급 모아서 예금 적금하고 되게 안전한 투자만 해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절대 못 사요. 지금부터 한 달에 진짜 아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내가 버는 게 거의 200인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봐요. 1년이면 2,400. 여기다가 이자 좀 붙여가지고 해봤자 4년에 1억이고, 4년에 1억이면은 한 40년 돼야 10억이네. 서울 집 살려면 한 40년 모아야 되네. 근데 그때 서울 집값은 더 튀겠죠? 말이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빚내서 집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여태까지 계속 올라가는 장을 봤는데 20대, 30대가 2009년에 집값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30대 후반 돼봐야 그때 이제 막, 남자라면 대학 졸업했을 테고, 여자라면은 사회 초년생 한 1, 2년 차 돼가지고 집을 살 생각 뭐 이런 거 부동산 관심 가진다기보다는 당장 지금 돈 모으고 그렇게 바쁠 때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나이 때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집은 한 40대쯤 돼서 사는 거고, 돈을 모아서 사는 건데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빚이라도 내서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누가? 9.16 정태기 씨 같은 사람이 또 이야기해야지. 또 고소해봐. 했어요 안 했어요? 영끌 유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거의 다 했어요. 심지어는 그때
19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한 얼굴 없는 분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빨리 집 사라고 하죠. 그때보다 더 비싼데. 김종갑이지 뭐 하고 있어요. 또 말 바뀌었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측을 해요. 시장이 조금 반응한 것만 보더라도 마음이 급하게 바뀌는 건데.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요즘에 말 바꿨고 한 명은 맨날 부동산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얕은 사람들 특히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래요. 잘 맞췄다고 그래요. 정신이 없는 거지. 저도 그럼 얘기할까요? 지금 강남은 올라가는데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말할게요. 이게 얼마나 비읍시옥 같은 소리예요. 부동산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얼마나 예측을 했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그딴 이야기 하면은 얼마나 등신 같아 보이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막상 지들도 이렇게 될지 예측 못하고 지들도 전문가가 아닌 인간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는 거지. 왜? 당신 돈 벌겠다고 해주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지연이 됐지만 지금 이야기했을 때 금리 폭등하고 환율 분명히 폭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지표라서 유동성 많이 들어갔는데 긴축 들어가기 시작하면 폭락할 것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거품 많이 쌓였는데 경제 위기 오면 주식 한번 떨어지고 부동산이 천천히 따라간다.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거지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거요. 부자 되는 거는 말은 쉽게 하고 100명 중에 성공 사례 1명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당신에게 부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저 이거 터는 거 누구한테 질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폭락론자 중에서 제일 욕 많이 먹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도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 돈 벌겠다고 말 바꿨지만 왜 욕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걸 많이 털었으니까 이 인간들 구라치고 있다. 요거 구라다. 자료 봐봐라. 구라 땅. 요것도 구라입니다. 땅 하고서 다 까버렸으니까. 그러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 이런 심리로 사고 있고 너네가 투자라고 우기고 있는데 아무리 우겨봐라 너네는 지금 투기하고 있는 거다. 투자 해줘가지고 자기는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만 투기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주니까 욕은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라도 하나 덤벼가지고 우리랑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가보자고 하는 데 있어요? 대답은 못할 만한 좀 고소장이나 날리고 있지? 이런 것도 보시면 다 답 나와요. 아니면 피하던가. 몇몇 분은 반박했다가 재반박 당해가지고 개털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만도 안 나오더만 조회수. 그러니까 성공해. 당신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건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이만큼 벌려면 누군가가 잃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된다니까. 난 부자가 되는구나. 집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구나.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대출이 막혔고 이제 소득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본은 다 까먹고 이야기하는 게 공급 부족이 어떻느니 그 다음에 정부 규제가 풀어줘서 어떻느니 이딴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유리한 것만 따다 써가지고 대세적으로 떨어질 요소들이 90개이고 올라갈 요소가 10개 있으면 그 10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귀 닫고 폭락론자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승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폭락론자 유튜브 보지 마라. 폭락론자 이야기 듣지 마라. 근데 저희는 무슨 이야기예요? 걔네 거 보고 우리 거 보고 계속 비교해가지고 나중에 한 곳으로 잡으셔도 된다. 걔네가 계속 헛소리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헛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 가서 보시고 이쪽 와서 보시면 된다. 근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나는 다 반박할 수 있다. 내가 그 인간들처럼 이빨 털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면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지금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머리 썼어봐요. 얼마나 사기꾼처럼 했겠어. 이런 것도 보시면요. 왜 그런 것들에 속느냐. 내가 봤던 시기는 자산 급등의 시대였어. 자산 급등의 시대고 근로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였어. 이 시대를 성인 돼서 계속 살아오는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 이야기 있죠. 새끼 코끼리가 있어요. 새끼 코끼리에다가 쇠사슬, 족쇄 같은 걸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새끼 때문에 못 끊죠. 근데 이 새끼 코끼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족쇄 따위는 바로 끊고 달아날 수 있는데도 저 족쇄를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내가 새끼 때 겪어왔던 계속된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를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새끼 코끼리 때처럼 족쇄가 채워졌어요. 계속 상승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근로소득은 안 늘고 자산소득만 계속 늘어나는 것밖에 못 봤어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자산소득 박살난 걸 보도하지 않아요. 코인 폭등했다. 그 다음에 주식 폭등했다. 부동산 폭등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기사를 사람들한테 세뇌가 될 정도로 내는데 폭락한 거는 진짜로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이슈화돼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음 공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폭등할 때 그렇게 부추겼는데 부동산 폭락을 막 부추겨가지고 언론이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태까지 폭등할 때 부추겼던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로남불 같은 소리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해서 돈 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시기에 내 돈만 잘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무너질 때 나는 내 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쭉 줄어드는데 남들은 잃었는데 나는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떨어진 가격에선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들은 못 사요. 그게 돈 버는 길이에요. 지금 부자가 된다? 한 번에 부자 되는 경우 절대 없어요. 어떤 부자가 한 번에 부자가 됐어요? 몇몇 파이어족 해가지고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 없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시류에 휩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진짜 돈 벌고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시기에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다. 닷컴 버블 때 워렌 버핏이 그랬던 것처럼.